반갑습니다. 오늘 며칠 전에 이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화병이 없어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감정 와해 기법은 그 화병이라고 하는 것서부터 감정 자체를 와해하는 거기 때문에 뭐냐면 화병, 이건 뭐 우리나라밖에 없는 병이죠. 화병, 또 두려움, 공포, 우울, 공황장애, 이게 뭐 정확한 이런 변명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요것은 감정의 또 다른 이름일 뿐, 이렇게 지엽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되지만 그 근본을 두드려 합치면은 이건 또 감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 와해 기법은, 와해 기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죠. 완벽하게. 누누이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것이 가장 인간이 어떻게 돼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여기 또 불안도 있고, 그죠? 걱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괴로움의 가장 주된 원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뭐예요? 탐진치, 욕심을 내지 마라. 욕심 때문에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맞는 말이긴 한데 꼭 맞는 말이 아니죠. 인간은 욕심을 부리게 돼 있죠. 그죠? 어떻게든지 인간은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도 욕심이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욕심은 고귀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욕심은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얘기인 것이죠. 하지만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대시 해왔단 말이에요. 인간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욕심을 나눠야 돼요. 이 욕이라고 하는 것과 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나눠서 뭐냐면, 욕은 하고자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은 의지예요. 인간은 의지가 있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는,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비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비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시비분별을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시비를 하되 시비에 머무르지 말으라고 한 것이지 시비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 시비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뭐냐면 나아갈 방향을 선택하는 거예요. 즉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한 전 작업이 바로 시비예요. 시비가 있기 이전에 뭐예요? 뭐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욕이에요. 그럼 심은 뭐냐? 심은 뭐냐? 마음이죠.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더 정확하게 마음이라고 하는 걸 인수분해해서 들어가면 이 마음은 결국은 뭐냐? 이 의지, 뭐를 하고자 하는 거에 달라붙은 뭐예요? 감정 덩어리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시비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감정과 같이 시비를 하는 것은 불행이 따라오고 괴로움이 따라온다 이런 얘기지.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어떤 시비를 하게 된다. 내가 분노를 갖고 있어. 분노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어떻게 돼? 분노에 빠져서 옳고 그른 걸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감정 자체만 어떻게 돼? 이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정 자체를, 이런 것은 뭐예요? 괴로움의 원인이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 가장 우리 괴로움의 제1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화병 없어질 수 있느냐? 이것은 계속해서 화를 억누르고 참고 해가지고 여기 흉축골이라고 하는 요것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
그러면 식도나 이런 데가 굳어요. 위장의 윗부분이 굳어. 그래서 뭐 음식 먹기도 힘들고 숨 쉴 때 어떻게 돼? 여기가 답답하죠. 그러니까 화가 좀 나면 어떻게 돼? 화를 못 풀어내면 여기를 탁탁 쳐야 돼. 그죠? 어? 쳐서 두드려 해야 돼. 화병. 우리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거. 그게 이제 화병인데 이것도 아니 공황장애가 사라지는데 화병이 안 사라지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한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뭐라고 그래? 이러한 것들은 언제 어떻게 느껴보느냐? 잠을 잤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과연 이것이 내 몸 안에서 작용을 계속 하고 있었더냐?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잠을 자는 동안에 도대체 어디에서 있느냐? 그죠? 잠을 잘 때 여러분이 불안을 느끼진 않죠. 심한 불안 같은 경우에는 느끼지만 잠을 잘 땐 불안을 잘 내가 체감을 하지 못해요.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죠? 너무 두려우면 공포스러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전에 공포스러운 생각,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꿈속에 그것이 드러나죠. 꿈속에 드러날 때 다양한 모습을 해서 드러나요. 그죠?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찝찝하다든가 또 뭐 죽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든가 조상이 나타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내 두려움과 불안을 표현을 하게 돼 있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잠을 잘 때 왜 그럼 우리가 불안을 못 느낄까? 그죠? 불안을 느끼면 인간은 잠을 잘 수가 없죠. 그죠? 수면장애에 바로 들어가죠. 근데 잠을 잤어. 잠을 자고 일어나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잠을 자고 일어나 가지고 뭐를 하라고 그랬어? 가만히 아침에 눈을 번쩍 뜨지 말고 내 의식이 딱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돼? 가만히 느끼고 있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과연 이런 것들이 이 불안하고 제일 이제 우리가 기초 감정이 불안이라고 그랬죠. 인간이 생존에서 가장 기초 반응을 하는 것이 뭐냐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인데 이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이 어떠냐면 밤에 잘 때는 이것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밤에 잘 때 다 나가요. 왜? 이 불안이고 뭐가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혼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혼에 기록되어 있다가 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야가 작용을 하면 현상에 뭐가 일어나요? 몸에, 그죠? 백의 문제가 일어나면서 몸에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들이 밖에 나갔다가 눈을 떴을 때 눈을 번쩍 뜨지 말고 가만히 느껴보면은 이것이 착착착착 들어오면서 불안이 쫙 몰려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통증도 밤에 잘 때는 어떻게 돼요? 너무 심하면 잠이 안 오지만 잠이 들은 상태, 일반적인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은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바깥으로 쭉 나가 있다가 아침에 쫙 들어오면서 탁탁탁탁탁탁 결합이 되면서 그 통증도 같이 느껴져요.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우리 업은 칼라로 얘기해보면 새카매요. 새카만데 빠져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빠지죠. 머리부터 이렇게 빠져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죽거나 밤에 꿈을 꿀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리 먼저 빠지는 거예요. 다리 쪽에 쓱 일어나요. 쓱 빠져나가요. 이렇게 갖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머리부터 안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쓱 다리부터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들어올 때는 다시 머리 쪽부터 들어와가지고 다시 밑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20분간 듣는다고 했죠. 머리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걸 못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머리 위에 떠 있어가지고 인간의 뇌하고 완전히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끊어지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혼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혼백이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잠을 잘 땐 끊어지지 않고 그냥 그것이 연결돼 있어. 유체 이탈을 할 때는 그 혼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혼줄을 가지고. 혼줄은 얼마나 탄력성이 깊으냐면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이 혼줄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아도.
그래서 그 혼줄로 나갔다가 다시 혼줄을 타고 들어와. 혼줄을 타고 들어올 때 머리부터 결합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결합이 돼 내려가. 그래서 결합이 될 때 내가 만약에 치통이 있다. 그러면 머리가 결합되고 그 다음에 치통이 오고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쫙 결합되면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고 이런 식으로 이게 몸이 결합이 돼. 그러니까 불안도 느낄 때 여기 싹 들어왔다 불안이 바깥에서 싹 들어오는 걸 느끼게 돼. 왜? 밤에 잘 때는 혼과 백이 혼줄에 연결돼갖고 떨어져 있거든. 그래서 아픈 사람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 뇌의 그 기능적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착각하는 게 있어. 항상 우리 사람들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놈이 앞선다고 생각해. 모든 게 생각이 앞선다고 생각을 해. 이거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생각이 먼저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작용하냐면 감각이 먼저 작용하는 거예요. 감각은 뭘로 느껴요? 그냥 느낌으로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딱 쳐다봐. 그러면 내가 멋있다. 잘생겼다. 이거 자기가 생각하나요? 아니죠? 먼저 그런 느낌이 먼저 일어나죠. 그죠? 그렇잖아. 멋있다 하는 게 내가 생각이 멋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멋있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져야지 내 입에서 내 머리에서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성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떤 그 화난 상태에서 이성이 무기력해지는 것과 사랑에 빠졌을 때 이성이 무기력해지는 것과 아주 위급한 상태에서 이성이 무기력해지는 것과 이성이 개입 못하잖아.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봐요. 갑자기 길을 지나가는데 공이 확 날라와. 이거 생각으로 피해요? 감각으로 피해요? 감각으로 피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피하고 그 다음에 이성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마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있어. 하지만 즉흥적으로 바로바로 보고 결정 내리거나 어떤 거에 대해서 느낌으로도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감각이 있은 다음에 이걸 표현할 때 언어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커피를 마셔야 되겠다라는 건 생각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이란 말이야. 감각적 욕심이기 때문에 커피가 땡긴다는 느낌이 있으면 나는 생각으로 커피를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생각으로다가 계속해서 우리는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왔어.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왔어. 공황장애나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하지마 하는 건 생각이죠. 이성이지 이성. 그죠? 이성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지 말아잖아. 그지? 그 타이타닉에 보면은 그 주인공 여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이랑 왜 사랑에 빠졌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 사랑에 빠질 수가 없죠. 그죠? 하지만 감각적이기 때문에 사랑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감성을 자꾸 누르는 방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 아니,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감정이 먼저고 감각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의 통제 방식을 여태까지 잘못 사용을 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감정 와해 기법에서는 뭐를 해요? 이런 감정 상태는 뭐예요? 공황장애, 화병, 우울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떻게 돼? 축적돼 갖고 딱딱하게 굳은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갖다가 뭐예요? 정형화됐다. 그죠? 정형화된 감정이다. 그죠? 형체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모든 만물은 형체를 갖추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잖아. 그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관성의 법칙. 항상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건강에만 항상성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물체나 모든 것들은 생겨나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들은 계속 정형화가 되고 누적이 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있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빠지지 않고 살 수가 있기가 힘들어.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3차원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이 시간성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이 이성을 가지고 수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아레아식, 제 무의식에 심어져서 이것이 감정을 통해서 분출이 됐을 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성으로다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열애장이라고 아레아식에 있는 그 장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 변화는 한 개만 거기에 관련된 것만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감정 자체를, 정형화된 감정 자체를 완전히 와해를 시키게 되면 뭐가 돼요? 이 감정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은 감정이고, 감정은 일반 3차원의 세계에서는 현상을 창조하는 진료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대부분의 결정을 감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응? 그죠? 좀 믿음직스럽게 생겼어, 이렇게 딱 봤을 때. 근데 이성적으로 따지지 않고 감성적으로 따지면 그냥 믿음이 가거든. 마음에서 믿음이 가. 그래서 뭔가를 결정을 해. 근데 그게 사기야. 그죠? 이성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따져보지 못했어.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거라고 그래.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방아짝 한다고 그러지. 그죠? 어? 방아짝 한다고 마음을 버린다고 하잖아. 마음을 버리는 거지 컨트롤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착각이라는 얘기야. 많은 공부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착하게 살아라, 뭐하게 살아라고 하는 게 뭐야? 계속 감정을 쥐고 그런 상태에 있으라는 얘기거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 감정을 다 와해를 시켜서, 그럼 감정이 없어지느냐? 아니, 감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감정 분자가 뭉쳐서 있을 땐 정형화가 되는 거. 아니, 밀가루도 이렇게 내비두면 흩날리면 흩날려지지만 물하고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돼? 반죽처럼 딱딱하게 되잖아. 그지? 물렁물렁하게 이렇게. 그것처럼 그렇게 정형화가 되면은 인간은 괴로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원래 있던 감정 분자가 원래 그렇게 뭉쳐지기 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때 어떻게 돼? 감정에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지. 왜? 정형화가 안 됐으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의지와 시비와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늘 하는 얘기, 금강경 사국의 응모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비를 안 하고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아니라 욕심을 부리는데 욕만 하고 심을 버리고 욕만 하라는 거지. 응? 이래야지 인간은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서 불교의 모토가 뭐냐면 이고등락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못 없애면서, 못 없애는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은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지.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가르침을 받든지 이 학연, 두려움, 화병, 불안, 우울 이런 것을 해결 못하는 불교 공부는 그냥 지적 만족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지가 조금 더 많이 한다고 해갖고 무언 인생에 도움이 있겠어. 중요한 거는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불안에서 벗어나는 거고, 공황장애에서 벗어나는 거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우울에서 벗어나고, 생각 때문에 수면을 못 취하면 그 생각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번뇌를 끊는다고 늘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걱정을 안 하고 싶어도 걱정을 자동적으로 하게 돼. 걱정이 뭐예요? 다 감정의 작용이잖아. 그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백일화에 드러나는 것을 맨 엉뚱한 데서 지금 남의 허벅다리 긁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불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선불교라고 하는 독특한 선법으로 개량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견성선불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돼? 그 논리성이 묻혀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 불교의 가르침의 논리성이 현대식 언어로 변화가 돼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당연히 누구나 다 시작만 하면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는 그러한 공부법으로 탄생해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뭐예요? 감정화해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식은 몰라도 돼. 아무것도 몰라도 돼.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되기만 하면 돼.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 사람들은 또 알아야 되겠지만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굳이 이걸 알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하면 되는 거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해결을 못하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짐을 싸서 이쪽으로 와서 스님한테 와서 공부를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거 해결도 못하는 괴로움도 해결 못하는 걸 가지고 깨달아서 못하거든.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져야 깨달아져. 응? 반야신경에 나오죠.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교노은 개공 도일체 고액. 공안사실, 이 마음이 사실은 이 정형화된 감정이 공안사실을 딱 깨닫고 나니까 모든 괴로움과 액난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야. 그걸 깨닫는 거야. 괴로움이 원인이 되는 게 뭐고 그 원인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는 거거든. 그걸 떠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 그거는 외도들이 주장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지금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헛군데 가갖고 시간과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정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의 공식이야. 하나의 공식이야. 공식이야. 방아착하는 이 마음이 공식이 있어. 이 선불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가려지다 보니까 맨날 말장사하는 놈들, 견성팔이 하는 놈들, 이런 놈들이 사람들을 붙잡아다 놓고 뭐 이거라는 운동, 응? 시비를 하지 말라는 운동, 이 자리라는 운동, 그런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금강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과거 심도 불가득, 현재 심도 불가득, 미래 심도 불가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가 어디를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돈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편도요. 한 번 가면 금생의 시간들은 돌아오지가 않아. 그런 귀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이거지. 헛되이. 3계 화택에서 그냥 헛되이 수고롭게 시간만 보내는 게 되는 거예요. 이 화병, 두려움, 공포 이런 건 다 없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네도 많이 없어졌지? 응? 응. 자, 수많은 사람이 없어졌어.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2015년도에 세종시에 총기 사고가 나갖고 11명이 죽었어. 그 죽은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를 스님이 15주 15번 만에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상태로 회복시켜준 사실이 있어. 신문에도 많이 났지 이게.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짜 그렇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들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스님이 이런 걸 굉장히 오랜 시간을 연구를 했고 스님 몸을 마루타로 또 초창기 때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런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론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 화병, 우울, 잠 못 자는 거 이런 거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괴로움이 제1번으로 벗어나야 될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뭔 깨달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못 벗어나고서 맨날 다 힘들면서 깨닫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피죽도 못 먹어봐. 깨닫겠다고 되겠냐고 말이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우리가 괴로움이 뭐가 원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 모든 감정적 괴로움은 감정을 와해하면 없어진다 이거지. 아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